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제가 왁스를 녹여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서 왔어요. 시간 관계상 저는 지금 왁스를 준비해서 왔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돌려서든지 아니면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왁스를 녹여주실 때는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충분히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조금 하얀 왁스들이 남아있는 그 부분에서 잔열로 녹이셔도 되니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왁스를 준비를 해서 녹여놨습니다. 근데 스텐 비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향오일을 섞어줄 거잖아요. 향오일을 섞어줄 거라서 지금 사실 이 상태에서 향오일은 섞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쟀을 때 제가 60도에서 70도 사이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 65도 정도 나와서 지금 향오일을 딱 섞기 좋은 그런 온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0g의 왁스를 준비를 했고, 저는 10%면 5%에서 10% 정도라고 했잖아요. 아까 골든 왁스를 사용할 경우에. 근데 10%, 5%에서 10%인데 저는 향을 좀 많이 내고 싶어서 최대치는 10% 정도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20g 정도를 제가 계량을 해갖고 왔어요. 20g을 계량을 해왔기 때문에 요거를 다 부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붓기 좋은 온도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나 다 녹였네. 그렇기 때문에 향오일 넣어도 되겠네 하고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항상 온도 체크는 이 향오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체크를 하고 넣으셔야 되고, 저는 그 온도에 맞는 65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넣어줄 거예요. 지금 향오일을 다 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저울을 활용해서 그람수를 잘 재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향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어줄 거고요. 자, 많이는 젓지 않아도 돼요. 이게 향오일은 금방 섞이기 때문에 이 향오일은 이렇게 이 정도만 섞어줄 거예요. 이 정도만 섞어주고, 여러분들한테 이 비커채로 여기다 다 부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유리 주변으로 많이 튈 수가 있고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이컵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종이컵을 활용해서 우선 필요한 만큼을 먼저 부어줄 거예요. 이걸 좀 나누면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온도면 여러분들이 이걸 잡았을 때 따뜻하다, 이 정도 온도가 될 거예요. 좀 따뜻하다, 미지근한 정도 아니고 좀 따뜻하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일 때 부어줄 거고, 이미 온도 체크는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컵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끝에를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심지 탭 주변에 닿으면 안 되고 유리벽 쪽에 닿지 않도록 중간 부분에 잘 부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노란 투명한 액체처럼 보이지만 이게 굳어지면 하얗게 변하겠죠. 소이왁스 본연의 색깔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준 상태에서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부어줄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소이왁스를 만들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소이왁스는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굳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추운 데서 만들면 추운 데서 만들수록 잘 굳을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만들면 정말 굳히기가 힘들어요. 저 여름에 수업 나가보면은 에어컨을 막 틀어놔도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굳히는 작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할 건데요. 지금 사실 저는 왁스가 비커에도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만큼만 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꽃장식을 저는 높게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부어줄 거고요. 요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움직일 때 벽이 흔들려가지고 하얀 부분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왁스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작업 공간을 위해 밀어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밀어줄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자, 여러분도 꽃장식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줄 건데요. 자, 정리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을 이용해서 저희가 장식을 할 거예요. 근데 꽃은 뭐 많이 넣어도 좋고요. 조금 넣어도 좋아요. 대신 요거를 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 컨테이너 캔들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불을 붙여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향이 이대로 뚜껑을 덮었다 열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향오일의 향이 사실 저는 1년 이상도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공방에 있는 그런 향초들도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됐는데도 향오일의 향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향이 어느 정도 공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꼭 태운다고 해서 향이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터널 효과가 나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워머가 있어요. 캔들 워머. 캔들 워머 같은 경우는 캔들을 데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인데 그런 거에 이 캔들을 올려놓고 불빛으로 데펴주는 거죠. 열기로 데펴가지고 얘가 녹일 수 있는 건데 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평평하게 녹아요. 윗부분부터 천천히. 그리고 다시 또 굳어져요. 평평하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리고 캔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소이왁스를 이용한 컨테이너 캔들을 만들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어놓고 그냥 24시간 평평한 곳에 놓고 굳히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메리고 캔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꽃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꽃장식을 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굳어가는 거가 가에서부터 굳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하얗게. 근데 이렇게 하얗게 굳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표면에 한 5mm 정도 덜 굳은 것 같다 이럴 때 완전히 다 굳기 바로 전에 우리가 꽃장식을 해줄 거예요. 꽃장식을 해줄 거라서 이게 천천히 지금 천천히 이동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해놓고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면 지금 제가 준비한 소재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원형이라고 됐을 때 난 어떻게 장식을 할 건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생각을 해보면 좋아서 장식할 그런 원형에 대략적으로 맞춰가지고 장식을 해놓는다고 꽂으시는 게 좋은 게 얘가 굳기 시작한 다음에는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딱딱딱 꽂아서 예쁘게 장식을 하시려면 지금 꽃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워머를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심지를 꽃장식을 한 상태에서 불을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들이 타겠죠. 꽃들이 타기 때문에 최대한 꽃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을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강생분들이나 저희 캔들을 사용하시는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메리고 캔들을 사용을 할 때는 요 캔들을 사용해서 불을 붙일 경우에는 꽃을 다 빼라고 해요. 어차피 평평한 건 상관이 없어요. 녹으면서 평평해질 거기 때문에 꽃을 다 제거를 한 뒤에 불을 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식을 할 때도 사실 내가 만약에 정말 보는 용도, 향기만 맡은 용도, 불을 켜지 않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침지 주변까지도 이렇게 장식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불을 켤 거야. 이런 상태시라면 최대한 멀리 장식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꽃에 불이 붙으면 진짜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불이 붙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장식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꽃에 불을 붙이지 않고 계속 사용할 용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꽃에 불을 붙인다고 하면 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유리벽 쪽으로 몰아가지고 장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장식을 할 건데 저는 그러면 꽃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번 장식을 해볼 거예요. 장식을 해보면 지금 꽃들을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미리 도안을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꽂아보면 여기쯤엔 괜찮겠나? 그러면 그 주변으로 꽃들을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요게 가상의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배치를 해주실 건데 그럴 경우에 가위가 좀 필요한 게 얘는 굳이 기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mm 정도 남기고 다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자, 자르면서 하면서 자르면 되는데 요건 옆에다 이렇게 배치를 할 거야. 요거는 반대편에 놓을 거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미리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따가 올릴 거거든요.
자, 이런 수국 종류들은 사실 이런 데다 뺑 둘러서 감싸줘도 이쁜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쪽에는 약간 라인처럼 수국을 장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수국을 열리어서 열 맞춰서 장식을 해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장식하는 동안에도 지금 캔들을 붓고 있죠. 이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정말 장식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장식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꽃들을 배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꼭 많이 장식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취향이 있잖아요. 난 화려한 게 좋아. 난 단순한 게 좋아. 나는 심플한 게 좋아.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화려하게 좀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꽃 소재들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화려하게 준비를 장식을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런 장미 소재 같은 경우는 너무 길면은 딱딱하기 때문에 잘라주고 이게 굽고 있는 상태에서 자르려고 하면 사실 자르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장식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도 배치해봤다 저렇게도 배치해봤다. 저도 사실 이거 많이 하는데도 꽃 소재가 있을 때마다 고민을 해요. 이렇게 배치하면 좋을까? 저렇게 배치하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원형 모양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꽃은 손으로 따도 되고 가위로 잘라도 되겠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심어줘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단단한 소재는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줄지 옆으로 꽂아줄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수직으로 많이 꽂았어요. 수직으로 꽂았으면은 이게 너무 넘쳐서 요 유리병 밖으로 올라오면은 이 뚜껑을 닫을 때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줄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꽂는 것보다 사선으로 살짝 꽂아가지고 장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쨍한 장미 소재들도 같이 장식을 할 수 있게 이쪽 부분에다가 해주도록 하고 이런 부소재들도 이용을 하면 좋아요. 이런 부소재들도 되게 화려하게 장식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장식을 하고 있는 동안 지금 보시면 겉에 라인은 이미 하얗게 굳어졌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자르면서 여기 나무 줄기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 나무 줄기가 하나 들어간 이 부분은 가려서 해줘도 되고 빼줄 거예요. 빼줄 건데 지금 한번 빼볼까요? 이거는 줄기를 이용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덮어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타이밍 지금 보이세요? 살얼음판 같이 막이 형성된 지금 거의 희끗희끗한 게 많이 보이시죠? 이때 장식을 시작해주면 좋은데 지금도 조금 더 굳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눈여겨서 계속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넣었을 때는 얘가 확 파묻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큰 것들은 한번 실험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 줄기가 지금 파묻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꾸며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 얘를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를 해줄 거예요. 배치를 해줄 거고 그리고 아까 자리를 잡았었던 노란 장미들도 사선으로 꽂아줄 거예요. 자, 이 정도가 괜찮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라앉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안 된 상태에서는 얘가 가라앉아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열심히 꽂아주면 돼요. 그 사이에도 지금 열심히 살얼음판은 단단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미리 아까 장식을 해놓은 이유를 아마 지금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장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굳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런 소재들부터 줄기가 딱딱하지 않은 소재들부터 빨리빨리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딱딱한 소재는 눌러가면서 꽂을 수 있지만 얘네들은 줄기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렬로 아까 놓으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화려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도 올려볼게요.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이 잘 보이죠, 후국들이.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쪽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꽉 찬 느낌이잖아요. 꽉 찬 느낌이기 때문에 이쪽 편은 심플하게 남겨두셔도 되고, 저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화려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도 채울 거예요. 소재가 많으시면 관상용으로는 사실 화려한 게 이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꾹꾹 누르면 지금 잘 들어가는 이 타이밍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자, 이런 안개들도 잘 활용해서 저는 주변에 약간 사선으로 채워주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이기 때문에 나열하듯이 해도 되고 채워서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쏙쏙 들어갈 때가 좋은 타이밍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남은 예쁜 소재인 장미들을 이렇게 눕혀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러주고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 장미를 누르면서 왁스가 무너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 무너지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큼직한 잎들이나 이런 녹색 소재들로 가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 저는 사실 심지 가까이에 계속 배치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죠? 심지 가까이에 저는 배치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불을 켜지 않을 거니까. 근데 불을 켜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만약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불을 켤 때는 다 빼고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캔들이 표면에 굳어졌다고 해서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24시간이란 최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걸 만져보면 따뜻하거든요. 굳지 않았다. 자, 굳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겉에만 보고 굳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이런 소재를 좀 더 넣어줄까? 이렇게 해서 저런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나 혼자 만들어도 되고 혹시 자녀분들 있으면 이런 거 같이 해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장식은 네 마음대로 해봐봐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예쁜 향초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도 되고 향초가 사실 도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집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자레인지 있으면 되고 나무젓가락 있으면 되고 주방에서 쓰는 저울 하나 있으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용기도 굳이 이렇게 예쁜 용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양철로 된 그런 예쁜 케이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유리컵 위에다가 해도 돼요. 70도 정도 되는 거를 왁스를 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유리병은 어디다 부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지만 있으면 충분히 어디서든지 장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집에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집안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숨겨주니까 좀 전에 이 큰 장미를 내면서 가라앉았던 부분들도 사실 다 가려졌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가려졌고 자 이렇게 가려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4시간을 굳힐 거잖아요. 24시간을 굳힐 건데 굳히고 났더니 어딘가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구멍이 나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겐 도구가 있잖아요. 히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표면만 살짝 녹여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실 꽃장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녹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유리병에다가 컨테이너 캔들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드라이기 갖다가 열로 쐬어서 24시간 뒤에 한번 표면 부분만 녹여가지고 굳히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사라지거든요.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기로 요즘 힐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도 해주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향기로 또 한 번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캔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아까 젤락스 신기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젤락스를 이용해서 젤캔들을 만드시는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젤캔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간단하게 요거가 조금 더 굳는 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젤캔들은 유리 용기가 투명해야지 젤캔들을 만들기가 좋겠죠. 왜냐면 젤캔들 자체가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거기 검은 유리에다가 안 보이는 유리에다가 만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젤캔들 같은 경우는 투명한 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컨테이너 용기를 많이 사용해서 컨테이너 캔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캔들을 소이왁스하고 젤캔들을 섞어서도 써요. 섞어서도 쓰기 때문에 층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층에다가 소이왁스를 붓고 2층에다가 바다 장식을 한다거나 바닷물 같은 그런 느낌이 젤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고기 같은 파츠 종류들만 조금 넣어주고 꾸며주면은 젤캔들이 약간 바닷속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소이왁스 자체를 흰색으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저는 흰색을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소이왁스 본연의 색깔 그대로를 활용을 하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서 난 예쁜 캔들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투명한 컨테이너 용기에다가 오색 캔들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본연의 색깔 자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쨍한 색깔은 나오지 않아요. 캔들 색소를 활용을 하면. 근데 파스텔 톤을 이렇게 여러 층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색 캔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색소 같은 경우는 캔들 전용 색소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 전용 색소를 구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모양을 내는 메리고 캔들 말고도 일반 어떻게 보면 심플한 느낌의 그런 유리 용기에다가도 층을 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캔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소이왁스에다가 또 젤락스의 단단함을 좀 이용을 젤락스가 아니라 그 비즈왁스의 그 단단함을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비즈왁스를 어떻게 보면 몰드에다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쨍한 느낌의 딸기 모양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딸기 느낌을 이렇게 심플한 용기에다가 담아서 소이왁스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작은 딸기 몰드를 이용해가지고 또 심지를 뽑아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왁스 종류가 어떤 건지를 다 아셨으면은 그거를 이제 섞어서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캔들 만들기 해봤는데 나 진짜 이거 정말 재밌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캔들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파막스나 이런 느낌들이 약간 결정체 같은 거 내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막스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가 몰드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왁스 종류가 있어서 그런 필러 왁스 같은 경우를 약간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캔들 종류는 다양하고 캔들 왁스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집안에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소품으로서의 캔들 종류를 되게 많이 늘려서 장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캔들은 또 만들어 놓으면 또 실용성 있게 향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냄새 잡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보온 효과도 좀 있어요. 캔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좀 방에다 틀어놓으시면 조금 훈훈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강의 취지에 맞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용도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만든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닫아가지고 잘 보관을 하시다가 내가 진짜 좀 향기가 필요해 할 때 이렇게 가변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관 앞에 이런 거 많이 놔요. 왜 그러냐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집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현관인데 현관 부분에서 향기가 좀 나면은 어떻게 보면 집을 방문하는 누군가가 되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 앞에다 저 같은 경우는 디퓨저도 같이 놓지만 캔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고체 상태로 놓으면은 여기에서 향기가 계속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화장실에 사실 유리용기를 놓는 거는 전 추천을 안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틴 케이스에 캔들 같은 거 만들거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높은 열을 여기다 가해서 가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어주는 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 좀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근데 사실 플라스틱은 환경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고요. 양철 소재 그런 데에다가 깡통 소재 같은데 그런 데도 좀 담아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도 많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놨을 때도 냄새 잡는 용도나 습기 같은 거에도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좀 켜두시는 거나 화장실에다가 아니면 비치해 두시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저하고의 수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좀 배우셨을까 이렇게 걱정은 되긴 하는데 캔들 종류는 워낙에 많고 또 오늘은 그 캔들 종류의 일부인 이 메리고 캔들, 플라워 캔들 장식하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캔들 종류에서도 꽃장식까지 같이 하는 건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안다면 다른 기본적인 캔들 같은 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내가 우리 집안을 꾸밀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캔들 만들기 이런 거를 앞으로도 취미로 잘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캔들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오늘 저는 만족스러운 수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